안녕하세요. 윌입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음, 이 미국 대선을 앞두고 계속 불확실성이 있고 그 불확실성이 시장에 반영됨으로 해서 시장도 변동성이 크게 나왔습니다. 현재 빅스 지수가 계속 상승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미국 대선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 시간은 일요일인데요. 화요일 날 이 불구경이 끝나고 하나의 불확실성, 그러니까 미 대선이라는 불확실성이 없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불확실성이 더 강화될 수도 있는 그런 시기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의 입장을 한번 또 생각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본 뉴스로 미국에 살면서 뉴스를 보고 접하는 바로는 현재 그리고 여론조사로 보면 이 올 블루가 제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확률적으로 생각하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바이든이 될 것 같고 상원은 50대 50이 되고 이 경우에는 상원 의장이 부통령이 되기 때문에 지금 카멜라 해리슨이 부통령이 된다 그러면 51표가 되겠죠. 이 부통령 표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이 과반을 확보하게 되는 거가 될 거고요. 하원이 민주당이 과반을 확보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좀 동의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생각하는 시장 상황입니다. 현재 시장 상황을 보면 첫 번째로는 기업의 실적은 기저효과로 우상향 중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다음에 코로나19 제약산에 의해서 락다운으로 경제 활동이 위축 가능하고요. 두 번째로는 대선 후 부양책이 기대되고 그다음에 현재 페드가 이런 변동성이 커짐으로 해서 구두 개입을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대선에 의한 변동성은 이미 시장에 반영되었다는 의견과 대선 이후 큰 변동성이 올 거라는 의견이 현재로서는 50대 50으로 존재하고 있고 이 3번 의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확실성에 의해서 단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현재까지의 생각이고요. 이어서 다른 전문가들은 어떻게 정리를 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 이야기하기 전에 저의 뇌피셜 먼저 하겠습니다. 이건 저의 뇌피셜입니다. 여러 매체를 보고 생각하다 보면 나름대로 뇌피셜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문가 의견 보기 전에 제 뇌피셜 먼저 하겠습니다. 아, 첫 번째 이제 생각하는 이제 시대적 배경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저 생각으로는 레이 달리오가 말하는 것처럼 현재가 1차 대전, 2차 대전 이때쯤 하고 비교가 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닷컴 버블 때보다는. 그래서 저는 그 레이 달리오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얘기했는데 저는 전쟁 측면에서 보면은 1차 대전 때는 대부분 다 참호 전투를 합니다. 그래서 전선이 변화가 없죠. 그래서 탱크를 처음으로 만들어서 이 참호 전투에서 전선을 이동시키는 그런 일을 하게 되고요. 2차 세계대전이 될 때는 그 탱크를 더 많이 생산해서 탱커전도 하게 되고 탱커전을 이제 뭐 도와준다 그래야 되나요? 그러면서 이제 적도 더 어, 저기에 더 많은 손실을 입히기 위해서 전투기도 대량 생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탱크와 전투기를 대량 생산하니까 이걸 운용하기 위해서는 석유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는 석유를 가지는 나라가 패권을 가지게 된 역사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코비드 19 대전이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그래서 음, 뭐 3차 대전은 아니겠지만 이 코비드 19으로 다들 본의 아니게 전 세계는 어,
이 1, 2차 세계대전 때와 같은 그런 형태의 상호 경쟁, 무한 경쟁 시대로 들어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1차, 2차 대전 때 탱크 전투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4차 산업혁명과 재생에너지, 그 다음에 ESG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적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무기로는 4차 산업혁명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4차 산업혁명에는 많은 전기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석유가 아닌 재생에너지를 이를 누가 더 잘 쓰게 될 건지, 더 많이 쓰게 될 건지, 이런 거, 그 다음에 확보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이 더 주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4차 산업혁명의 데이터를 쓰는 기술, AI를 쓰는 기술, 그 다음에 클라우드로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이런 것들이 다 ESG의 기준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뭐 미국 이런 G2의 전쟁이 지금 그 중에서도 제일 큰 전쟁이 되고 있는 건데요. 이 미국이 중국을 어, 뭐 위협한다 그럴까요? 그게 2차 대전 때 탱크와 전투기였다면 지금은 이 ESG를 통해서 더 많은 압박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인권도 있고 그다음에 지배에 관한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투명도, 회사를 운영하는 투명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공산당이 집권하는 중국에 이런 잣대를 갖다 댄다고 하면 그러면 많은 위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 경제를 통해서 시장을 개방해야 되는데 그 개방하는 속도도 중국 시장의 개방이 빨라진다 그런다면은 그것이 이 미국과 중국에 있어서 커다란 전쟁터 같은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이 전투에서 결국 이 2차 대전의 석유 패권을 이기는 것처럼 지금의 이 코비드 대전에서는 기술 패권을 누가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다음 패권국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저의 뇌피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문가들 얘기를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피델리티에 나와 있는 공개 자료니까 와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월 28일 지난 목요일 날 나온 건데요. 이 선거 전에 나오는 우리가 고려해야 될 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뭐 다른 여러 가지 자료가 있긴 하지만 이 정도는 저 방송의 그 모토가 Simply Reach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타이틀만 보겠습니다. 그러면 뭐 키는 다음 밑에서 얘기할 거니까 지나가고요. 첫 번째로는 여기 보시면은 뭐 딜레이 될 거라고 뭐 이 얘기가 뭐 잠깐만요. 생각을 정리할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뭐 불복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니면 뭐 저기 대법원까지 가서 뭐 소송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 단기간에 변동성을 키울 것이다. 그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는 어쨌든 이번 3월 달에 그 뭐 GDP가 뭐 30% 마이너스 났던 것이 지금 이제 플러스로 돌아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도 경제가 좋아지는 즉 실적이 좋아지는 것이 키라고 생각합니다. 실적이 좋아지면 시장은 좋아지는 거죠. 자, 그래서 누가 대통령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뭐 공화당이 빨간색 코끼리죠. 그 다음에 민주당이 이게 블루색 그 당락인데요. 누가 되든지 간에 한 8.6에서 8.8% 4년 동안 시장이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평균적으로. 그 말은 누가 되든지 상관없다는 얘기죠. 세 번째로는 경제가 지금 이 early cycle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경제가 경기 후반이 되면 주식이 다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 후반 사이클이 이 팬데믹 덕분에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상승하는 초입에 와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좋은 뉴스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경기 사이클 초입에 여기 얼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그리고 빨간색이 주식인데 20에서 25%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고, 그 다음에로는 한 15% 약간 못 가는 정도의 수익이 기대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한 2, 3년간은 좋은 시기를 일단 가야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이 이제 이 경기가 좋아지는 사이클이 길게 보면 긴 사이클로 보면 2013년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차트에 보시면 2001년부터 2013년까지 되다가 2013년부터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사이클이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장기로 보는 사이클 같습니다. 더 필요하시면 여기 와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지금 피스칼 앤드 마니터리 폴리시니까 페드하고 정부에서 계속 부양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 다음에 이자율이 0%에 가까우니까 이런 저금리에서 부양책을 쏟아붓는다는 건 앞에 제 내피셜처럼 1차 대전, 2차 대전 때 전쟁 중이니까 이 나라에서 돈을 찍어서 군수 사업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지금 저기 민주당이 되면 텍스가 올라가서 법인세가 올라가서 어떻게 될 거냐 그랬는데 텍스 올라가는 거는 결론적으로 보면 주식 시장에는 별 관계 없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를 보시면 그래서 이제 이게 텍스 올라가는 거는 그런 거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게 이제 민주당이 되면은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일 건데요. 지금 빅5에 대해서 엔티트러스트니까 반독점법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제약이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위너와 루즈가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로는 감정이 이제 감정적으로 결정하지 말라는 거죠. 앞에서 보신 것처럼 정치적인 것보다는 경제적인 그 기업의 실적에 따라서 성과가 나오기 때문에 뭐 누가 됐다, 뭐 어떻게 됐다, 뭐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 정도가 내용이 9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머릿속에 있는 그 종목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그림 동그라미 3개 있는 것은 제 동영상 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건데 4차 산업혁명을 제가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을 크게 세 구역으로 보면 이 디지털 데이터 쪽하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 그 다음에 아티피셜 이 세 가지가 맞물려서 돌아가게 되는데 이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 뭐 앞으로 다 잘 될 거라고 사놓으면은 한참 기다려야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지금 잘 나가는 거를 먼저 선별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다 관계돼서 앞으로 제일 잘 나갈 수 있는 게 제 생각에는 엔비디아가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엔비디아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엔비디아와의 경쟁 상대가 되는
AMD가 되겠죠. 지금 요즘에 인텔은 좀 주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개 기업이 어,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지금 잘 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하드웨어를 서포트하는 것으로서는 램 리서치나 그다음에 AMSL 같은 그런 장비 회사, 반도체 장비 회사라든지 아니면 타이완에 있는 TSMC 같은 반도체 제조회사, 파운드리 제조회사 같은 회사가 어떤 상황이든 잘 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 이 지금 최근에 이제 애플이 전화기 아이폰 12를 만들면서 5G 시대가 열리는데요. 이 시대가 열리면서 이 전화기, 특히 전화기에서 5G 시대가 열리면은 혜택을 본 회사는 제 생각에는 퀄컴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회사가 됐든 간에 퀄컴 걸 써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퀄컴이 수혜주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최근에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이 게임 회사 쪽에 빅5가 다 투자하고 있죠. 그래서 이 게임 쪽을 좀 눈여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항상 뭐 빅5는 포트폴리오 포함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더 눈에 좀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디지털 화폐입니다. 이 블록체인하고 디지털 커런시 이것이 이제 될 것 같은데 중국에서는 인민 화폐를 디지털 화폐화 시키는 것을 내년부터 2021년부터 한다고 하니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서는 JP 모건에서 그런 디지털 화폐를 준비해 왔고, 그다음에 이 페이먼트 시스템에 있어서는 페이팔, 스퀘어, 그다음에 신용카드 회사 중에서는 비자, 마스터 이렇게가 제 생각에는 좀 눈여겨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이런 추세에 있어서 그 다음에 이 에너지원은 재생에너지 써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많이. 그 다음에 이런 회사들이 중에서 ROI와 ROE가 좀 있는 거 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좀 너무 안 기다리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ESG가 더 많이 거론되고 있고 어느 나라나 다 ESG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무역 장벽을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되고 또 하나는 이런 걸 통해서 상대방 시장을 조절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ESG가 흔히 말하면 전쟁 도구화 될 수도 있겠죠. 중국하고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ESG를 더 많이 얘기함으로 해서 지금 CNBC 지난주 뉴스에 보면 더 기준을 강화할 것이다. 도대체 ESG는 무언가에 대해서 기준을 좀 더 강화할 것이라는 것이 지금 추세이고 내년 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기준이 나오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회사를 선별하는 그런 이제 작업들이 생길 것으로 생각됩니다. 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그냥 ESG U나 그다음에 그 U는 그 미국이고 D는 디벨롭먼트 컨트리고 E는 이머징이니까 이 세 개 중에서 회사 고르면 되는 거니까 뭐 우리는 걱정 안 해도 되죠. 개인 투자자들은 그냥 보고 리스트에서 찾았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생각했던 그런 리스트 구체적으로 한번 좀 더 확인해 봤습니다. Love once more. Thank you twice.